안녕하세요. 우리 다시 수학 1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선생님이랑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선생님을 이제 잘 기억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빨리 보고 싶네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알고 싶으니까 빨리 이렇게 보면서 같이 수업하면서 이렇게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 보니까 우리 몇 번 안 남은 그 온라인 수업 잘 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죠?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우리 오늘 배울 건, 자,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요? 저번 시간에 뭐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은 지수 법칙에 대해 배웠어요. 지수 법칙. 자, 지수 법칙 해서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더하기 m제곱이다.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자, 우리 이거 중학교 때 했다고 했어요. 중학교 때는 어떤 거를 배웠었다고 했었죠? 중학교 때는 n과 m이 자연수인 경우에 대해서 배웠었다.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해보면서 a의 0제곱을 정하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이라는 애를 정해보면서 우리가 좀 더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자, 우리가 그냥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것 외에도 조금 더 이제 그냥 생각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원래 거듭제곱이 무슨 뜻이었어요? 자, a의 n제곱이다 하면 무슨 뜻이었냐면, 얘가 자연수면은 a를 n번 곱했다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a를 n번 곱했다라는 뜻이었는데, 자, 그럼 도대체 0제곱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은 무슨 뜻일까요? 마이너스 n번 곱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0번 곱했다는 뜻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자연수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도 사고의 폭을 넓혀서 지수법칙이라는 걸 좀 더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정하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쓰려고 그런 사고의 과정을 좀 더 확장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아주 자연스럽게 해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떠올리기 부분에 같이 채워보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학습지 보면은 a가 0이 아니고, 자,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어요. 자, a가 0이 아니어야 한다. a가 0이면은 항상 0이 되니까 뭐 0의 0제곱 막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n과 m이 정수일 경우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n만 해볼게요. 일단 거기 학습지 위에 있는 부분은 n이 양의 정수, 다른 말로 하면은 자연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a의 0제곱은 몇이다? a의 0제곱은 우리가 1이라고 정해주자. 자, 그리고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a의 n제곱을 역수 취한 걸로 우리가 따져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가겠다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한다고? 지수 법칙을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했다라고 했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정했으면은 지수 법칙을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수 범위에서의 지수 법칙.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우리가 이 조건 그대로 갖고 와서 둘 다 0이 아니고 n과 m이 정수일 때, 이제는 그냥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일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 자, 여기서 시작했었죠, 우리가? 얘는 a의 n 더하기 m제곱을 만족한다. 얘를 위해서 사실 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만족하겠죠? 두 번째, a의 n제곱, 이번엔 나누기 a의 m제곱은 몇이냐? 자, 근데 얘가 원래는 세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수를 배우면서 n 빼기 m이라고 한 번에 써줄 수 있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학습지에는 순서가 반대로 나와 있네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m 빼기 n이다. 자, 이게 학습지 순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자, 세 번째, a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하면 몇이냐?
이렇게 한번 씌워지고 또 씌워지면 몇이냐? A의 mn제곱. 얘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어받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됐었고, 자, 네 번째로 A, B. 이번엔 두 수가 곱해진 게 제곱되면 몇이냐? 자, 얘가 되면은 A의 n제곱에 B의 n제곱. 우리 자연수 범위에서도 이렇게 곱해진 거를 제곱하면은 하나씩 이렇게 나눠 간다라고 했는데 정수 범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수 법칙까지 우리가 정수 범위로 확장시켜 놓고 마무리했어요. 자, 정수 다음에 오늘도 확장시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수 갖고는 우리가 사실 만족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정수보다 좀 더 이제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우린 지수함수를 그릴 거니까 정수만 하면은 띄엄띄엄 나타나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확장시키길 원해요. 오늘은 어디까지 확장시킬 거냐면 정수 다음에 유리수까지 우리가 오늘 확장시켜 보는 게 목표예요. 자, 유리수까지 확장시켜 보자.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정해보면서 가야겠죠. 자, 유리수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떠올려보고 갈게요. 유리수가 뭐죠? 유리수. 자, 유리수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거예요? 그냥 뭐 예시를 들어줄 수도 있겠죠. 뭐 소수, 분수, 그리고 정수, 자연수 이런 것들이 유리수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도 좋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n분의 m꼴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수인데, 그러니까 어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인데, 이때 n과 m은 정수이고 n은 아니죠. 자, 간단하게 해서 n과 m을 그냥 이렇게 나눠서 쓸게요. 이게 더 간단하니까 m은 정수이고 n은 자연수인. n을 자연수라고 하는 이유는 m이 어차피 부호도 결정하고 n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자연수, 정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m은 정수고 n은 자연수인 이런 분수꼴로 나타나는 수가 바로 유리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소수든 분수든 정수든 다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다 유리수에 포함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럼 유리수가 이런 꼴로 나타난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정수까지는 아는데 그럼 유리수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이냐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의 n분의 m제곱 꼴이겠죠. 유리수니까. 자, 이런 꼴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수법칙을 갖고 올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간단한 형식부터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형식부터. 자,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자, 얘가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A의 n분의 1 곱하기 m꼴로 보이죠. 곱셈이 포함되어 있는 지수법칙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지수법칙이 무엇이냐. A의 n제곱 곱하기 m제곱은 A의 nm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죠. 곱셈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지수법칙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우리가 확장시켜 볼 거예요. 이 지수법칙을 갖고 와서 이 지수법칙을 만족시키는 경우로 한번 확장시켜 보자.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를 할 건데 A의 n분의 m제곱을 할 건데 거슬리는 게 뭐죠 여기서? 여러분들 거슬리는 거 한번 찾아볼래요? 무언가를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거. 여기서. 자, 지금 우리가 정수까지는 할 줄 알아요. 정수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막 요리조리 뜯어볼 수 있는데 밑에 이제 분모가 생기니까 얘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모를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뭘 해주면 될까요? 곱하기 n을 해주면 여기 분모가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아까 그 지수법칙을 만족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A의 n분의 m제곱에다가 n제곱을 곱한 거. 자, 이게 만족시키는 A의 n분의 m제곱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될까요? 자,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번 계속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얘를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지수 위에 있는 거 그냥 곱해주면 약분되니까 얘는 a의 m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어떤 수를 n제곱하니까 얘가 나왔다. 우리 거듭제곱근 할 때 배웠었죠? 거듭제곱근 할 때 배웠으니까 얘를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면은,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을 어떻게 써줄 수 있냐면, 어떤 수를, 얘를 n제곱하니까 얘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n제곱근을 쓰면 되겠구나. 그래서 a의 m제곱을 여기서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a의 n분의 m제곱을 이런 식으로 n 루트 a m제곱 이렇게 써주면은 우리가 지수 법칙을 만족시키는 그런 유리수로 확장시킬 수 있겠다. 유리수 범위로 우리가 이렇게 확장시키면 되겠구나 라는 걸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 이게 학습지 빈칸 부분에 있는 첫 번째 부분이고, 자, a의 n분의 1제곱, 특별히 이런 꼴도 한번 생각해 두면 좋은데, a의 n분의 1제곱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 m, 이 자리에 1을 대입하면 되니까 n 루트 a의 1제곱인데 1제곱은 없어도 되니까 n 루트 a다. 그래서 a의 n분의 1제곱은 n 루트 a로 쓰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잘 기억해 놓고 학습지에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자, 이 과정들 다시 한번 영상 멈춰 놓거나 다시 뒤로 가게 해서 다시 보고, 그리고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그 학습지에다가 배울 내용 그 부분에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잘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지수 법칙을 확장시켰으니까 한번 봐야겠죠? 지수 법칙을 유리수 범위로 확장시켰는데,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게 무엇이냐면, a의 n분의 m제곱은 n 루트 a m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a는 양수일 경우만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정수일 때는 a가 0이 아니면 됐어요. 밑이 0이 아니기만 하면 됐는데, 이 경우에는 양수인 경우에만 우리가 따져주겠다. 자, 왜 그럴까요? 얘를 양수만 따져주는 이유는 구체적인 예시를 갖고 와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 4의 2분의 3제곱. 좋아요. 마이너스 4의 2분의 3제곱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한번 정해봤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겠느냐? 이걸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리가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써줘야 돼요. a의 n제곱, a의 m제곱은 a의 n 더하기 m제곱, 그리고 뭐 a의 n제곱에 m제곱을 하면은 뭐 a의 nn제곱,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지수 법칙들을 자유롭게 써도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이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는 만약에 음수인 경우에도 된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 루트 마이너스 4의 세제곱한 거. 자, 이게 돼요.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64가 되는데, 자, 이게 실수 범위에서 있는 수인가요? 음수가 루트 안에 들어있다. 자, 얘는 우리가 허수인 걸 배웠죠. 얘는 8i라는 허수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항상 실수 범위에서 우리 생각하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함수를 그려주기 위해서, 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실수에서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음수가 되는 이런 경우들을 다 배제해주고 싶다. 다 얘네들은 그냥 저기 멀리 떠나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범위만 생각해보자 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양수라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얘 지수가 유리수로 가기 위해서는 밑이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잘 기억해 놓고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모가 짝수인 경우에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실수가 되지 않아서 이런 경우 때문에 양수를 정해놓고 간다는 거. 여러분 여기까지 잘 정리해놓고 가길 바랄게요. 자, 그럼 아까 하던 대로 지수법칙 한번 연장시켜 줄게요. 자, 이번에도 A와 B라는 두 친구가 등장해요. 밑을 두 개 다 쓸 거예요. 아까 썼던 그 조건 A와 B가 둘 다 양수라는 거 꼭 써줘야 되고, 자, 이번에는 정수랑 좀 구분 짓기 위해서 R과 S라는 표현을 쓸게요. R, S가 유리수일 때, R과 S가 유리수일 때 지수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일단 첫 번째 A의 R제곱, A의 S제곱을 두 개 곱한 것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대로 A의 R 더하기 S제곱이 된다. 왜냐면 우리가 지수법칙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얘가 아까 우리가 따진 거는 세 번째 A의 R제곱, S제곱은 A의 RS제곱이 되면 좋겠다. 바로 얘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A의 R제곱을 S번 거듭제곱한 거랑 얘랑 어차피 다 곱한 것들, 곱한 거에 다른 표현이니까 얘랑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정했었는데, 아까 A의 n분의 m제곱은 n루트 A의 m제곱이다. 이걸 정한 이유가 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였는데, 얘랑 뭐 비슷한 의미, 같은 것을 표현하는 의미니까 얘가 성립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거기까지 이해해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지수법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자, 근데 곱셈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은 우리가 이 꼴에서 m, 이 친구는 음수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곱셈은 나눗셈의 역수를 나눗셈은 곱셈의 역수를 곱한 거다 라고 이렇게, 잠시만요, 나눗셈은 역수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는 거 생각해 보면은 A의 R제곱 나누기 A의 S제곱은 A의 R제곱 곱하기, 여기 천천히 쓸게요. 자, A의 S제곱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다시 표현을 바꾸면 A의 R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S제곱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A의 R 빼기 S제곱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 나눗셈도 우리가 정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A의 R 빼기 S제곱이 그냥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아까 그 시작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A, B 두 개를 곱한 거에 R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이 첫 번째에서 그대로 유래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오게 된다. A의 R제곱, B의 R제곱이 찢어지는 게 그대로 유지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지수법칙, 유리수 범위에서의 지수법칙으로 잘 정리해 놓고, 자, 유리수 범위에서의 지수법칙으로 잘 정리해 놓고 하면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A의 몇 제곱이다 하는데, 이 표현을 여기에 이제 들어갈 게 우리가 처음엔 자연수 여기서 시작했다가 저번 시간에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정수 범위로 쭉 확장을 했고, 이제 여기 사이사이 들어가 있는 뭐 2분의 1 그리고 뭐 2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유리수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지수들을 배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수함수를 그릴 준비가 됐어요. 지수함수를 파악할 준비가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따져줘야 될 거는 여기 안에 들어갈 유리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뭐가 있죠? 무리수. 뭐 루트 2가 됐거나 루트 3이 됐거나 뭐 파이가 됐거나, 자, 이런 수들도 꼭 있으니까 이런 수들을 빼놓을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무리수를 포함한 그런 실수까지 최대한 확장시켜 놓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은 유리수 범위에서의 지수법칙, 그리고 유리수 범위에서의 지수법칙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조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고 나중에 뭐 문제에서든 아니면 뭐 우리 나중에 배우는 뭐 어떤 것에서든 잘 기억하고 써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제 이렇게 예제 문제 몇 가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를 이번에도 뭐 다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제 1번에 1, 3번, 예제 2번 오늘도 그렇게 한번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에 1번 이게 예제 1번은 근호를 사용한 것은 지수로, 지수를 사용한 것은 그 거듭제곱근을 이용한 근호로 바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1번은 3루트 a의 4제곱, 이제 3번은 a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근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지수를 유리수로 바꿔줘야겠죠. 자, 얘를 바꿔주면은 자, a의 우리 아까 잘 기억해 보세요. a의 n분의 m제곱은 뭐라고 나타난다고 했죠? 얘는 n루트 a의 m제곱이다 라고 쓴다고 했으니까 얘는 a에다가 몇 제곱이냐,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그 몇 거듭제곱근이냐 몇 제곱근이냐 하는 게 분모로 오게 되고 3분의 몇 제곱이냐 하는 걸 분자로, 그래서 a의 3분의 4제곱이다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게 돼요. 자, a의 2분의 3제곱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은 얘를 한 번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렵다면은 조금 뜯어서 한번 해보면 돼요. a의 3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조금은 우리가 보기 편한 그런 방식으로 바꿔주고, 자, 그럼 얘가 a의 세제곱을 2분의 1제곱 한 거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얘는 2루트 a의 3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루트에는 2를 써준다 라고 2를 써주지 않는다 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루트라는 게 그냥 2제곱근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루트 a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 변환하는 거 꼭 연습 많이 해보고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제 1번에 2번, 4번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해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했던 그런, 선생님이 좀 이따 올려주는 그런 풀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예제 2번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제 2번 역시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하는데 a와 b가 양수다라는 조건이 친절하게 있네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 없이 그냥 그 지수 법칙들 다 쓰면서 우리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럼 3의 5분의 4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6제곱. 자, 일단 다 쓸까요? 좋아요. a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4제곱.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부터. 첫 번째 지금 밑이 똑같고 지수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곱해져 있으니까 지수 법칙 쓰면 되겠구나. 첫 번째 지수 법칙 한번 쓰면은 곱셈은 지수에서는 덧셈으로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3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는 9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변형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한번 풀어보면은 자, a,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전체 세제곱한 거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이 마이너스 3분의 2제곱도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지수에 아무것도 없으면 몇 제곱이다? 여기 1제곱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놓고 잘 기억해 놓고 가야 돼요. 이 부분에서 많이 실수하니까 이 부분 잘 잡아놓고 가세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두 개의 문자가,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런 값들이 곱해져서 거듭제곱으로 묶여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다 각각 나눠줄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a에다가 세제곱한 거랑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세제곱된 걸로 나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은 a의 세제곱에 b의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그러면 a 세제곱에 b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여기서 조금 더 정리하고 싶다면은 b 제곱분의 a 세제곱,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든 아니면 여기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든 좋으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 나누기요. 밑은 똑같으니까 우리 또 지수 법칙 이용하면 좋겠구나. 자, 2의 3분의 2제곱에다가 3분의 8제곱을 뺀 거니까, 나눈 거니까 빼주면 되겠죠, 지수에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 얘는 2의 제곱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4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나누기에 이 거듭제곱에 다 있네요. 좋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a의 2분의 1제곱에다가 나누기. 일단 얘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괄호부터 한번 풀어줄게요. 자, 풀어주면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풀어주면 a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마이너스 제곱이 된다. 자, 이렇게 해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나누기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얘 우리 지수 법칙에서 밑이 똑같으면은 나눗셈에서는 어떻게 된다? 지수로 다 올려서 빼준 값이 된다. 마이너스 2를 빼준 값이 된다. 자, 그럼 얘 계산하면 a의 2분의 5제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를 조금 더 연습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2루트 a의 5제곱이 되는데, 우리 앞에 2는 거듭제곱근 앞에 안 써주기로 했으니까 루트 a의 5제곱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은 유리수 범위까지 이렇게 확장시켜 봤어요. 그 지수라는 친구를 유리수 범위까지 어떻게 생각해 볼까, 그리고 그때 지수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좀 끌고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이렇게 수학은 사실 무언가를 딱 생각해 놓고 점점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런 걸 좀 같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하지 말고 그 확장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아이디어, 새로운 개념들을 정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발견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같이 잘 헤쳐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리수까지 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리수, 그래서 실수 범위까지 딱 확장시켜 놓고 우리 이제 지수함수에 대한 그런 준비를 맞춰 놓고 맞춰 놓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문제풀이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 다음 시간에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뭐 정수 지수 법칙이든 유리수 지수 법칙이든 아니면 그 전에 우리 복습했던 거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고 잘 이해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시간들 잘 갖고 오길 바래요. 자, 남은 문제들, 뭐 예제가 됐든 심화 문제가 됐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꼭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올려주는 그 풀이랑 비교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